네, 어서 오세요.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의 그 개념이 상대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페미니즘이 그렇잖아요. 페미니즘한 게 이제 처음에는 세상을 여자가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그런 정의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정의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초국적 기업들하고 이제 금융 세력들이 이 페미니즘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잖아요. 록펠러 특히나 이제 포드 재단이 그때부터 페미니즘은 이제 남성 적대, 시민 분열, 세대 분열, 인간의 자연적 그 토대 그거 박살내기 요렇게 개념이 바뀌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의 역사를 일단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든 불가능하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여성의 권리를 말하는 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페미니즘은 더 이상 여권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자연적 그 삶의 토대를 부숴버리는 포스트 모던 초국적 기업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되는 그 정의를 서로 같이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이 다 헛소리로 들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잘 잊어버린 그 상태에서 단어를 말하게 되면 허튼 소리가 되는데 한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까요? 어, 1588년 스페인의 그 필리피 2세가요. 130척의 함대를 끌고 영국을 침공하잖아요. 함대가 워낙 거대해서요. 그 함대를 봤던 그 상선들이 야, 저건 무적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적 그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그 소규모 영국 해군한테요. 근데 이 스페인 함대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잖아요. 그 스페인 함대 그 갤리온선 헐크 91척 중에 58척이 침몰하고요. 33척이 도망쳤고요. 병참선, 상륙선 35개 중에 17척이나 침몰하고 18척이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는 것도 굉장히 멀리 도망쳤기 때문에 3만 명의 스페인 해군 중에 귀국한 사람은 1만 명도 채 안 됐죠. 그나마 이제 함대 내부나 해변에 도착해서 스페인 사망한 수도 뭐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또 스페인 지휘관 대부분이 사망했고요.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히고 그랬습니다. 뭐가 무적이에요? 그래서 프랜스 트레이크가 그랬습니다. 이야, 저 무적 함대가 우리 배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우리 그 군인들 군용 가방 하나 불태운 적이 없다. 그래, 무적 함대다. 그래, 무적 함대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 건방지게 허세를 부리는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군대나 그런 그 세력들한테 무적 함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 이 무적 함대를 갖다가 조롱하면서 쓴 단어를 실제인 양 파악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종교는 아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칼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냐면 종교는 고통에 대한 저항이었고 대중들이 사용했던 거였고 이 냉혹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였고 영혼이 사라져버린 시대에서 그 영혼으로 자리했다. 따라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약이다 그랬어요. 19세기 아편은요 약이었어요. 만병통치약 정도 뭐 이렇게 인식이 됐었다고. 그래서 19세기 시절에 그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20세기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19세기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그 좋은 표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의 칼마르크스 책을 읽은 사람하고는 결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나키즘이잖아요.
1840년에 피에르 조세 프루동이 말입니다. 이미 그랬어요. 정의, 평등, 자유 이런 단어들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서로 간의 그 단어의 그 정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한 무지라고 했지만 뭐 서로 다른 거겠죠. 이 인간적 재앙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부가 아니라 자치정부 아니냐 그랬고요. 이 국가란 것도 그렇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란 주권을 지닌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행정하는 자치적인 총연합회, 즉 직접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말이에요. 자기네들 편하게 정의하고자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고 반국가주의고 반정당주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피에르 조세 프루동의 뭐 소유란 무엇인가 혹은 뭐 연방의 원리 뭐 이런 책을 직접 읽어봤던 사람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정부를 소중히 했고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정당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반대편에서 이 책 한 권도 읽어보지 않고 한 페이지도 넘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러 어, 아나키즘을 왜곡을 했죠. 근데 왜곡을 해야 자기네가 편하니까 속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예.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정의가 아니었다는 때가 이제 언젠가 와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늙어가면 이제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그때 가면 창피합니다. 인생 자체를 잘못 산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나 젊은 사람이랑 얘기하잖아요. 아나키즘 그 무정부주의 아니야? 그럼 아니 어느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 아나키즘 그 정당 반대하는 거 아니야? 어느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나키즘 국가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어느 책에 써 있습니까? 이럴 때 응답을 못 하죠.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히나 그 사람이 이제 학술계에 있으면 매우 창피하고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따라서 무슨 말을 하려면 단어의 정의를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다수 인문학자들이 그랬어요. 특히 철학자들이요. 철학자들이 나이가 들어갔고 굉장히 자기 삶을 많이 후회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대중적인 언어에 그냥 속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속은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삶 자체가 허탈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는 자기 마음에 그 당시 편했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항상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 귀에 따갑게 들리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거짓 가짜 뉴스가 팽배한 시대에 이제 하나씩 정도는 알아가 봐야 되겠죠. 아나키즘 학교가요 6월 12일 날 개강을 합니다. 한 10일 전까지 11일 전까지 전화하면 등록될 거예요. 모든 강의와 교재는 무료고요.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아유,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냐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고루한 선비들이라서요. 선배라고 말하니까 몇 살 된 것 같아요. 제 선배님은 82, 83, 99, 99세가 제일 이제 큰 선배님이죠. 그런 분들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하겠다는 사람한테 돈 10원 한 장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나키스트였고, 그랬죠. 아무튼, 1기 수강생들이 한 13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요. 이제 2기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전화 한번 돌려보십시오. 010-4744-9662 이렇게 부르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